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딱 1년째입니다. 네, 규제 종합 세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했던 파리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경제부의 곽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8월 2일,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1년이 됐네요. 자, 이야기에 앞서서 파리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지난해 정부는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6.19 대책을 먼저 내놨었습니다. 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자 한 달여 만에 이 파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파리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세금 규제는 물론 이 대출 규제와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 등이 담겨 있어서 이 규제 폭탄 종합 세트로 평가가 됩니다. 네. 결국 거래제도와 세제, 금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투기 세력을 옥죄는 조치들을 한 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집값 과열의 주범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잡기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집값을 안정시켜 집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 팔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로써 딱 1년이 됐는데요. 집값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네, 일단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금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 나올 텐데요.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 아파트 값의 추이를 보면 파리 대책이 나온 후에도 몇 달간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올해 3월부터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지표만 보면 정부가 의도했던 집값 잡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다시 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 집값은 파리 대책 발표 후 한 번,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대책이 나온 직후엔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혀 들어간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오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도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됩니다. 예. 이 반대로 지방의 상황을 좀 보자면요. 서울 그래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끝없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위기 등이 겹쳐 이처럼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선 패닉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니까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한없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기존 주택 시장뿐 아니라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에선 당첨만 되면 이 시세 차익이 무려 수억 원에 남는다는 이 로또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네. 특히 교통이 편리하거나 이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견본 주택은 이 문을 열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거든요. 예. 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국내 대형 건설사가 강남구 개포동에 분양한 한 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견본주택에 들어서기 위한 줄은 거의 1km를 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도 저 현장을 찾았었는데 네. 이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100만 원을 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6억에서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문에 이곳을 찾았다는 시민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곳을 포함해 이렇게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양 단지에서는 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예. 수법도 청약 당첨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수차례 반복했던 사례부터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선 청약 과열이 빚어지는 사이 지방에서 이른바 제로 청약도 나왔는데요. 이 제로 청약이란 건설사가 분양을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청약을 넣지 않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네. 여기에 미분양, 그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이 준공후 미분양이 굉장히 속출하는 등 지방과 서울 청약 시장의 온도 차이는 역시나 컸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네. 과거에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다른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개발 계획 발표로 이 지역 집값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추가 대책은 내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 과열이 재현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김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언제든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시기의 문제일 뿐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꺼낼 수 있는 많은 카드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상할 수 있는 카드로는 이 민간 분양에서의 후분양제 의무화나 이 재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다면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네. 이는 비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밖에 재건축도 30년인 연한을 더 늘리고 재건축 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거나 투기 지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네. 앞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 범정부 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분위기부터 한껏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힌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서울 지방 간 양극화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서울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텐데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거의 다 나온 만큼 이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남권의 집값 상승도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1년을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경제부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